안녕하세요, 일구입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는 소리 카오디오 스피커 튜닝 영상입니다. 오늘 카오디오 스피커 튜닝된 차량은 벤츠 CLS 차량입니다. 장착된 스피커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파스사의 신제품인 P882P라는 유닛입니다. 신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인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퀄리티 소리를 내는 스피커라고 생각하는 유닛입니다. 벤츠 CLS 차량의 기본 카오디오 구성을 살펴보면 스피커가 12개가 장착되어 있는 사양입니다. 프론트 도어에 총 4개, 센터 스피커 1개, 서브우퍼 2발, 리어 도어에 총 4개, 천장에 1개 스피커로 이루어져서 총 12개의 스피커가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의 스피커 장착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착 위치나 장착된 모양에 상당히 이상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도어 트림을 탈착하고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마치 차를 다 만들고 나서 야, 우리 스피커 빼먹었다, 장착해야지 하고 급하게 장착해 놓은 것 마냥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위치상으로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은 정말 두말 없이 좋은 차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고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요. 한데 왜 벤츠사에서는 스피커를 여기에 이런 위치에 장착을 해 놓았을까요? 참 아리송합니다. 장착된 스피커는 벤츠 전용 스피커라 어지간한 벤츠 클래스면 플레이트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CLS 차량은 그런 걸 다 무시하듯이 플레이트 모양부터 달랐습니다. 보통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CLS 차량은 원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구경 또한 3인치는 맞는데 스피커를 장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타이트한 3인치 구경입니다. 구비하고 있는 가이드의 모양을 다 대봤는데 맞지를 않아서 즉석에서 가이드를 가공해서 장착해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트위터는 구경이 딱 맞아서 쏙 하고 안착되었습니다. CLS 차량의 스피커는 12개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베이스 대역대의 소리를 내주는 서브우퍼 2발을 빼고는 모두 미드레인지 대역대의 스피커와 트위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로 하여금 마치 공중부양한 듯 밋밋하게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매우 가볍게 들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벤츠 차량 특성상 많은 유닛들이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닌데 특히나 이렇게 가벼운 소리가 들려서 문제가 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유닛을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미드우퍼를 장착하지 않는 이상 중저역대를 끌어내릴 방법이 전혀 없어서 음악의 전체 성향 중에 한 부분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단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스피커로 두리뭉실 묻어가는 소리를 내는 스피커보다 감도 좋은 스피커를 장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추천드린 제품이 파스 P882P 스피커를 장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전체적인 소리가 상당히 널뛰게 한다는 모양의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미드우퍼가 없는 차량에서 흔히 겪는 부분인데요. 차량에 장착된 서브우퍼는 정말 바닥에 쭉 깔려서 진동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묵직하고 도어나 천장에 장착된 스피커들은 너무나 가볍게 소리가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빠른 템포로 움직일 수 있고 즉각 반응성이 좋은 스피커를 장착한다는데 차주님에게 맞을 것 같아서 추천드렸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핑크색 그래프가 순정 스피커의 장착 그래프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스피커 튜닝을 한 그래프입니다. 매번 영상 소개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같은 노래, 같은 볼륨으로 테스트한 RTA 그래프입니다. 저음 영역과 도드라지게 튀어오른 중역 부분, 그리고 약 10km 대역대의 그래프 상승을 보실 수 있습니다. 12개의 스피커 중에 프론트 스피커 4개만 교체된 상황인데 차주님이 딱 원하는 그래프의 파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모자란 부분만 정확히 캐치해서 메꿔준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많은 개수의 유닛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온 게 참 좋았던 작업이었습니다. 스피커가 많이 장착되어 있다고 많은 부분을 채워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딱 한 제품만 좋다고 모든 구성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부분이 모자르고 어느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제품 하나를 장착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한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프론트 스피커만을 튜닝하셨지만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리어 스피커까지 튜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의 만족도가 100%라고 가정하고 리어 스피커 튜닝까지 하신다면 한 250%의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카오디오의 인스톨 세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 중 스피커 튜닝하면 효과가 있나요? 아마 이런 질문일 겁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만족한다는 말씀들도 많이들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성비라고 생각하신다면 적극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카오디오라는 시스템이 제품 하나 바뀐다고 어마어마하게 달라진다는 것, 이런 건 조금 과정이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빠진 튜닝이라면 예를 들어 앰프도 넣어야 할 것이고 프로세서도 넣어야 할 것이고 스펙에 따라 전원 보강도 해야 할 수 있고 배선도 이왕이면 좋은 배선을 써야 할 것이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헤드 유닛인 데크, 요즘은 디지털 데크가 많이들 나오니까요. 이렇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튜닝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차주님의 사정에 맞게 현재 환경에서 최대치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저 비용으로 카오디오 튜닝을 할 수 있는 것이 성능 좋은 스피커 튜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스톨 세팅을 해드리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취미생활이 스트레스로 바뀌는 걸 원치 않습니다. 무리한 제품 장착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품 하나를 장착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차주님이 원하시는 성향을 파악해서 제품 선정을 한다면 스피커 튜닝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스피커 튜닝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개의 스피커 중에 기본 스피커 4개 한 세트만 바꿔줘도 이렇게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영상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일구였습니다.